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수작물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2절에서 과수작물의 손해평가 그리고 보험금 산정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뭐예요? 우리 2차 1과목 때 배웠죠? 적과하기 전에는 이제 종합위험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이 되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는 과수 4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이 들어갔냐 보시자면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적과라는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적과가 뭐였어요? 적과가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거를 적과라고 하는데요. 이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과실이라고 안 해요. 유과라고 하죠. 어린 과일 유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네들은 각각 어떤 시기별 어떤 도사를 하고 있냐 지금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시자면은 자, 먼저 생육 시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어떤 재해가 왔냐 그러면은 어떤 조사를 하고 조사는 언제 하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전부 올 수 있고 우박이 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오면은 우리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사는 언제 해요? 조사는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 보면은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박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죠. 우박의 경우에는 우박으로 인한 유가 및 꽃 등의 타박 비율을 조사해요. 타박 비율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박의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만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6월 1일부터 적과 전까지 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있냐? 강풍,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자,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죠.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는데 이 낙엽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랑 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본만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적과 전, 자, 요만큼 적과 전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실이 아니에요. 적과를 한 다음부터 우리는 과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과 전까지는 과실이 아니다. 유과다. 어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적과 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나무에 과실이 달려있다. 과실이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적과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 과수사종이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네들은 적과 후에 몇 개가 달려있나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지금 다른 품목들과의 다른 점이죠.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네들은 적과 후에 나무에 붙어있는 착과수가 몇 개가 되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언제 하냐? 당연히 적과가 종료된 후에 남아있는 이 착과수가 몇 개인지 세개내는 거겠죠. 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하냐 보면은 자,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해당 농지에 가서 착과수가 몇 개인지 세는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 있는 이 과실을 다 셀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조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특이사항 피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수원에 손해평가가 가서
손해평가사가 가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적과라는 작업을 한 다음부터 수확기 종료되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낙과죠. 떨어진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떨어진 피해 과실수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감이랑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단감이랑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낙업률 조사를 하게 된다. 낙엽률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낙엽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이것도 표본 조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달려있는 과실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착과 피해 조사, 붙어있는 과실의 피해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자, 언제 조사를 하냐?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이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착과는 달려있는 과실이죠. 이번에는 재해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는 게 착과 피해 조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수확이 종료됐어요. 수확이 종료가 되고 보험이 끝나기 전에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의 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이 완료됐는데 고사나무가 없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표 되게 복잡하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먼저 이거 저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지금 살펴보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2과목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파트가 지금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 구하는 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요 정도 보고 넘기셔야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고요. 이 적과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9월이면은 뭐 8월 말 9월 초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게 적과전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적과전 과수사종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진짜 어렵네, 되게 헷갈리네, 요 정도만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진짜 2차 이 과목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구나 요 정도 그냥 내용만 눈으로만 읽고 넘기셔도 됩니다. 되셨죠? 이 적과전 파트는 우리 2차 2과목 다른 파트 다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진짜 어렵네, 이해가 안 가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마지막 이제 당구장까지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전수조사 이런 용어도 설명했고요. 표본조사 이 얘기도 했는데 이 각각의 용어의 정의가 뭐냐 보시자면은 이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부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고요. 이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만 정해서 그거를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요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나와 있구나. 요 정도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요. 아래 박스 내용 먼저 보시자면은 이 과수사종이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네들은 현지 조사에는 뭐가 되냐? 자, 생육시기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죠. 자, 생육시기가 뭐예요? 크게 구분해보자면은, 자, 우리는 이 적과전 과수사종은 생육시기를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 그리고 적과하기 후 이렇게 나누겠죠. 생육시기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우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피해가 발생한 농지 아니고 전 과수원에 조사하는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고 했죠. 그리고 떨어진 과실을 조사하는 게 뭐예요? 낙과 피해 조사죠.
다음 이제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는 게 착과 피해 조사죠.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우박이나 일소나 가을 동상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낙엽률. 낙엽률은 뭐예요? 낙엽률은 단감이랑 떫은 감 품목에서는 낙엽률을 조사한다고 했죠. 낙엽률 조사 있고요. 다음에 고사나무 조사. 고사나무 조사까지 있고요. 이 낙엽률 조사 나와 있네요. 낙엽률 조사는 감 품목이죠. 단감이랑 떫은 감 품목에 하나요. 보상하는 손해로 잎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과 전에 5종 한정보장 특약이 뭐예요? 나는 적과 전에 5가지 한정보장의 특약에 가입할래. 이렇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적과 전의 우박 피해는 어떻게 조사해요? 적과 전의 우박 피해는 육아 타박률 조사로 한다. 자, 육아가 뭐예요? 육아는 우리는 어린 과실을 육아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과실이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적과를 해야지만 과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육아라고 한다고 했죠. 어린 과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 전에 우박 피해 발생했어.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내용 추가로 보자면은 먼저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와 있죠. 자, 적과 종료 이전에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 과수원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과수원에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진짜로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냐? 그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대상재해 뭐예요? 적과 전의 종합위험이죠.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당연히 자조화 들어가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3가지가 대상재해에 들어가 있구나. 자, 다음 조사 언제 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접수되면은 직후 실시하고요. 자, 다음 어떤 조사를 하냐, 어떤 조사 방법을 하냐 보시자면은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확인해요? 자, 기상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했냐?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겠죠. 또는 현지에 방문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냐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기상청 자료나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죠. 다음 현지에 갔으면은 이제 이 피해 과수원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그리고 세부적인 피해 내용이 이제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자, 다만 태풍은 우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제 명확하게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 또는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죠. 태풍은 전국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떨어진 게 당연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사고가 접수됐는데 또 사고가 발생해서 또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나무 피해를 확인해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되겠죠. 자, 나무의 피해를 확인하려면 먼저 고사된 나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고사나무란 건 뭐예요?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를 우리는 고사나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사나무를 확인해도 나무 피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사나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품수제예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고사 주수를 조사합니다. 자, 품종별로 재배하는 방식별로 수령은 뭐예요? 수령은 나이죠. 그러니까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고사 주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고사나무 중에서 과실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유의해서 지금 나무 피해를 확인하면 되고요. 다음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무가 고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보상 주수, 보상하지 않는 주수로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수확 불능 나무를 확인합니다. 수확 불능은 뭐예요?
수학 불능나무는 고사주스랑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 결과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고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 기간 내는 수확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서 내년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확 불능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나누어서 수확 불능 주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수확 불능 상태인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상하지 않는 주수, 미보상 주수로 조사해서 기록하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에만 해당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자면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이런 걸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하는데 자, 주의점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건에만 요거 조사를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당 나무는 고사주스 그리고 수확 불능주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우리는 침수 주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침수 주수 산정 방법 나와 있죠. 자,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 그리고 전체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다음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된 착과수가 우리는 과실에 피해를 입은 과실 침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착과수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전체 붙어있는 착과수 산정되는 거고요. 자, 다음 침수 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 주수를 계산한다. 아까 여기 2번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단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음 피해 규모 확인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적과전의 종합 보장 가입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자, 자연재해 아니고 조수해랑 화재만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과수원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조수해 또는 화재가 발생했으면은 과수원 전체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금 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하죠. 고사된 나무,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를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피해 주수가 뭐냐? 바로 아래 개념 3번 나와 있어요. 자, 일부 피해 주수는 대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 수 중에서 고사나무랑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한 나무가 일부 피해 주수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세 번째 방법 유가 타박률을 확인하는 거죠. 유가 타박률을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 유가 타박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세부 설명 보시자면은 적과가 종료되기 전에 붙어있는 착과된 유가 그리고 꽃눈 등에서 뭐예요?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유가의 비율을 표본주사하는 게 유가 타박률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다음 표본주 어떻게 선정을 하냐 지금 그 내용이 나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엄청 많이 심죠. 근데 그 나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표본주를 정해서 표본주 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과수원의 많은 나무 중에서 조사할 나무 한마디로 조사 대상 주수를 지금 선정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에 보시면은 이제 각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표에 따라서 이제 표본주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표본주를 몇 주로 하는지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했으면은 나는 이 나무, 이 표본주를 조사를 할 거야 해서 이 나무에다가 조사할 거야 확인 그 리본을 붙이겠죠. 우리는 그거를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고 해요.
조사를 할 거니까 이제 리본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표본주는 어떻게 고르냐? 우리가 이 리본을 붙일 나무는 나무의 수령, 나무의 나이죠. 나무의 나이나 크기 그리고 붙어있는 과실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 과수원의 이 나무들을 대표할 수 있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는 나무들을 표본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나무들만 표본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하나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주를 지금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번 나무를 표본주로 정했지만 얘는 다른 나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작아. 딱 봐도 대표를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1번 나무를 선택했지만 2번 나무를 우리는 표본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답안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표본주를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이에요.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이에요.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육아를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육아는 몇 개나 되냐, 정상적인 육아는 몇 개가 되냐, 이렇게 피해 육아랑 정상 육아의 개수를 조사하는데요. 단, 사과랑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랑 배는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이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요.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사과랑 배 같은 경우는 우리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죠. 자, 사과랑 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2번 육아를 선택할래. 2번 육아를 할래 이러면은 이 과총별로 이 2번 육아만 다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과랑 배의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단감이랑 떫은감 같은 경우는 선택된 육아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육아 타박률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공식 보시면은 표본으로 정한 주에 피해 육아수랑 정상적인 육아를 더해요. 그거를 피해 육아로 나누어 주면은 당연히 이제 육아 타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전체 육아를 이제 피해 입은 육아로 나누어 주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없으십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4번 낙엽률 확인 방법 나와 있죠. 자, 단감이랑 떫은감 감 종류만 낙엽률을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수학연도 6월 1일 이후 낙엽이 피해가 발생하고요. 적과 종류 이전에 특정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낙엽률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조사하냐? 자, 과수원에 전체 나무를 다 조사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과수원 나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지금 정하는데요. 그러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에 따라서 몇 개를 지금 조사할래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주의 간격에 따라서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마찬가지로 나는 이 나무를 조사할 거야 이렇게 확인을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할 거야 이 조사용 리본을 묶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4곳의 결과지, 여기서 결과지는 신초 1년생 가지를 우리는 결과지라고 하는데요. 자, 얘네들을 무작위로 정해서 각 가지별로 낙엽수 몇 개야, 차겹수 몇 개야 이거를 셉니다. 그래서 리본에 적을 거예요. 이 결과지에는 낙엽수가 3개구나, 차겹수가 2개구나 이렇게 리본에 적어서 낙엽률을 산정하는데 여기에서 낙엽수 어떻게 조사하냐? 낙엽수는 잎을 봅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졌다고 표시가 된 자국이 있죠. 자, 그거를 우리는 낙엽 개수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표본주에서 낙엽수를 센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낙엽수를 잘 보니까 이게 이제 포상하지 않는 손에 예를 들면은 병해충으로 낙엽이 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는 손으로 떨어진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붙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나와 있는데요. 자, 재해 종류 및 특별 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 확인사항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여부 확인, 착화 피해 조사 여부 확인 이러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미보상 비율 확인이 뭐냐? 미보상 비율 확인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제 착화량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러한 비율을 조사하는 게 미보상 비율 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보상 비율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는 방법 함께 살펴봤는데 내용 어렵죠?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가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이 4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이 피해가 발생했어. 이러한 경우에 피해 사실을 손해평가사가 가서 어떻게 지금 확인 조사를 하냐.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본 거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적과전 과수 사정이죠. 얘네들의 손해평가 그리고 보험금 산정 이 파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히실 거예요. 그 큰 틀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구나. 요 정도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어떻게 하냐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